오늘 네 번째 자리를 이제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 앉아서 사실은 제가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발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 말고도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좀 멋진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걸맞게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흡입력 있게 좀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차례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듣는 사람으로서의 이야기고요. 말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 저의 머릿속은 사실 굉장히 새하얗네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준비한 거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문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저는 얼마 전까지 이 문장이 겸손과 관련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다른 시각도 공유를 하고 그 다른 시각과 관련된 저의 사건들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의 생각을 좀 전염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봉사를 언제 하셨었나요? 혹시 2022년 5월에 하셨던 분 있으십니까? 여기 패셰님들은 당연히 하실 거고 또 다른 분들은 혹시 2022년에 하셨던 분들은 계십니까? 오, 네. 일단 제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15년 경력의 봉사자로 섰습니다. 저의 꿈도 마찬가지로 환경운동가였고요. 그 중에서도 동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제 유기묘와 관련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몸으로 하는 봉사에서 벗어나서 저는 생각하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들을 만들어 오는 데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여기 오파가 있는데 75% 바뀌었네요. 와, 봉사를 가면 봉사지에 항상 4분 중 3분 정도는 새로 오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지에 가면 신규 봉사자분들이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어떻게 봉사를 하면 될까요? 우리 박찬호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리딩을 좀 해주시죠.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신규 봉사자분들이 많이 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 끝나고 뒤풀이 자리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실 봉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사라는 것이 보통 주말에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봉사가 다 종료된 후에 간단한 술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곤 합니다. 그때 제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여쭤봐요. 혹시 죄송한데 오늘 봉사하신 거 SNS에 올려고 다른 분들 좀 뭐라고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단칼에 부끄럽다고 하세요. 보통 안 올려주시거든요, 사진을. 그래서 저는 좀 열이 받죠. 그래서 왜요? 이렇게 여쭤보다가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담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라. 자기는 조금 좋은 일을 숨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좀 아이러니한데? 언젠가 내가 이거 써먹어야겠다. 이 겸손의 말이 새로운 봉사자를 들어오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요 말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진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누군가에게 알려야 될까요? 자기 자신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남에게 알려줘야 되는 걸까요? 앞서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여기 회원분들 중에 여러분이 고개를 엄청 끄덕여주고 계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자기 자신부터 자기가 하는 좋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네트워크에서 발간한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런 연구 조사 결과가 있어요.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더 행복하다. 특히 자발적이고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직접 연결된 사람들을 도와서 그 도움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 가장 크게 행복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하는 일을 좋은 일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하고 주체적이고 자신있게 행동할 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사회를 돕는 것일 때 더 행복한 삶이 된다는 조사 결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부터가 일단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게 알려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저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300명입니다. 300명 정도에 있는 제 인스타그램에 오늘 봉사 내용을 올립니다. 그러면 친구들 중에 한 20명 정도만 좋아요를 눌러줘요. 그리고 5명 정도가 어디인지 같이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한 2주 정도 있다가 새로운 봉사지에 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보통 이런 정도의 비율이더라고요. 너무 격한 긍정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게 2주 정도 만에 한 명을 데리고 가는 게 상당히 우스워 보이는 일일 수 있겠지만, 이게 1년이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하게 돼요. 저는 이 탭의 이름을 나비효과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한 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 넘길 때 크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봉사용품이라는 거를 2020년도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용품, 어떤 행동을 할 때 쓰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서핑을 하시는 분들은 서핑용품이 있으실 테고,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캠핑용품, 등산하시는 분들에게는 등산용품이 있을 겁니다. 요 내용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메고 있는 가방도 제가 만들었던 봉사용품 중에 한 축입니다. 제가 요걸 만들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봉사를 하러 가게 되면 보통 봉사는 주말 아침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씻거나 아니면 준비를 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봉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더러워진 환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옷도 좀 더러워져도 괜찮은 옷들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봉사를 하러 오갈 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오고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들었어요.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캠핑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저 장비 정말 멋있다, 나 저기 한번 저 사람처럼 다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지하철을 타도 주말에 자전거 정말 멋있네, 저 사람들이랑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저런 옷을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봉사라는 좋은 일에 이런 가능성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봉사용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프로와 노드그린, 브라운브레스, JYJ 등등 훨씬 더 많은 브랜드들과 함께 기존의 패션이나 아니면 다른 용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시계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브랜드들과 함께 제품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렸던 내용은 프루아라고 하는 브랜드와 함께 만들었던 봉사용 가방의 그 이미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브랜드를 참여를 시켜서 실제로 그 브랜드의 팬들이 봉사라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모먼트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이 프로젝트를 공개를 하고 사람들의 후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저의 이 봉사용품이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봉사에 참여해 주시거나 이 물건을 구매하신 분들은 10,000명 이상이 됩니다. 저 하나가 10,000명이라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저는 지금 작은 에너지의 큰 확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저는 이 문장이 겸손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겸손이라는 가치는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만으로 29살입니다. 제가 10살 때
밥에다가 밥그릇에 있는 밥을 제가 남기면 어머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농부 아저씨의 피땀 어린 노력이 들어간 밥을 남기지 말아달라. 아니면 너보다 못 먹는 친구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요새는 제가 밥을 남기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몸매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절약이라는 가치나 아니면 그 당시에 제가 10살 때 부과되었던 가치들은 사실은 지금 제가 저의 건강이나 아니면 저의 행복 이런 것들에 비해서 밀려날 수 있는 가치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 겸손이라는 가치도 언제든지 밀려갈 수 있는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른손, 덱스터라는 영어 단어를 아시나요? 오른쪽에 능숙한, 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왼쪽은 반대로 불길하고 틀리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니스타라고 하는 단어는 불길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단순한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은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일수록 왼손은 나쁜 일이니까 나쁜 기운이 서리지 않도록 그리고 더 훨씬 더 능숙하게 하라. 저는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이야기는 이 문장으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일에 모두의 모범,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능숙해지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좀 맞춰보려고 하고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를 좀 찍으려고 합니다.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사진이고요. 이 자리 굉장히 영예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올리고 저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옮겨가려고 합니다. 혹시 한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제 뒷모습이 나니까 이쪽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좀 이야기하는 척을 좀 해볼까요?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활동들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